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뭐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망가져가지고 이게 진흙탕 개싸움이 됐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진흙탕 개싸움 해야 될 때도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가 중요한 것이 확보될 수 있다, 얻어질 수 있다 하면 진흙탕 개싸움 마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제가 찍었어요. 오후 내내 준비해가지고 한 4시쯤부터 촬영을 했어요. 그게 조금 좀 오래 걸려서 한 6시 반쯤 끝냈는데 끝내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미국 쪽 거 들여다보니까 이거 꼬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펜실베니아 문제 터진 것 같고 위스콘신, 미시간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어저께 세뇌탈출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엔 또 약속이 있어 갖고요. 자, 오늘 좀 차분하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트라팔가는 굉장히 정확한 폴입니다. 여기는 특히 배틀그라운드를 아주 귀신같이 쪽집게같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트라팔가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종합해서 예측을 했을 때 트럼프가 294석에서 311석, 바이든이 244에서 227석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으로 보았을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준비하려고 했던 예측입니다. 예측으로 보면 이제 그 격전지에서 미시간, 와이오밍 다 먹고 미네소타는 못 먹고요. 펜실베니아 먹고 오하이오 먹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먹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조지아 먹고 텍사스 먹고 이 정도 하면 이게 대개 그 294석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네바다하고 아리조나를 집어넣고 뭐 메인에서 한 석 정도를 집어넣으면 메인은 스플릿입니다. 메인은 그 표에 따라서 선출인단을 둘로 나눠서 분배를 해줘요. 한 석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311석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제 트라팔가는 최종에서 303을 예측했었습니다. 트라팔가는 최종에서. 또 스마트폴에 의해서 상원을 예측해 보면은 지금 현실보다 미시간을 먹게 돼요. 미시간의 그 굉장히 훌륭한 흑인 후보, 한 장년층이죠. 한 40쯤 된 흑인 후보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미시간을 먹고 그 대신에 아리조나와 이제 그 조지아를 상실하죠. 아리조나와 조지아는 이제 반란표가 일어난 데입니다. 아리조나는 그 맥케인 미망인이 민주당 편을 들고서 돌아다니죠. 맥케인이 트럼프랑 대립하다가 뇌종양으로 숨진 그 월남전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래된 아리조나의 상원 의원이죠. 그래서 아리조나는 그 반란표에 의해서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봤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는 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은퇴하면서 이걸 교통정리를 안 하고 은퇴해갖고 한 명의 공화당 성향인데 저걸 안 나오고 경선은 안 나오고 독자 후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공화당 쪽이 둘로 갈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조지아는. 그래서 저는 아리조나, 조지아는 상원이 잃어버릴 거다. 그 대신에 미시간 하나 먹을 거다. 그래가지고 되게 요번에 이제 그 35개 중에 한 23개 정도 먹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간신히 이제 과반 되거든요. 35개 중에 23개, 21개. 그래서 간신히 과반할 거다. 요번에 이제 33개가 걸렸는 35개예요. 왜냐면 원래 33개에다가 아까 특별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리조나하고 조지아에서 한 석씩 더 걸려갖고 그래서 35석인데 그중에 이제 공화가 23석이거든요. 요번 35개 중에 23개 중에 2개 잃어버리고 21개 정도 먹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로는 이제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부정선거 결과로는 미시간에서 아니나 다를까 그 강력했던 흑인 후보가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지금 결과로는 50석 정도 상원에 50석 정도 합니다. 상원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아래에서도 하원은 약진을 했습니다. 하원은 약진을 했어요. 시비가 서로 안 걸리는 지역만 따져도 민주가 179, 공화가 176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사실상 공화 승리라고 봅니다. 하원은. 이제 정원은
그 435죠. 그래서 218석을 먹어야 과반인데 지금 현재는 민주가 232, 공화가 197인데 지금 남아 있는 그 선거구들 부정선거라 할지라도 남아 있는 선거구들로 대충 짚어보면 공화가 민주에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하원을 꽤 약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모가 엉터리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라팔가의 그 책임자가 카헤일리가 이거를 썼다가 트위터에 썼다가 이제 그 여론조사 회사의 전문가로서 쓸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결국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카헬리가 트위터에 썼던 글은 이겁니다. 우리가 틀렸던 것이 아니다. 우리 예측은 모든 우표 투표가 적법하게 우체국 소인이 제대로 찍히고 서명이 제대로 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편 투표가 엉터리가 많이 섞여 있다 이 소리죠. 근데 이 사람이 이 트위터 자체는 내렸지만 이 사람이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예언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부정선거를 극복하려면 트럼프 쪽이 4에서 5%포인트 이상 추가로 벌어 놓아야 한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이 예언은 제가 아마 세뇌 탈출에서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선거 전의 예언이고요. 선거 후에 이 예언에 맞춰서 글을 쓴 언론 평론가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케일리의 말은 최소 수준이다. 아무리 정직한 표를 많이 벌어 놓아도 소용없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 대법원은 최근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 얘기하는 겁니다. 선거 마감 후 3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우편 소인이 없어도 되며 서명이 없어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제 이 펜실베니아 제가 이제 주마다 문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펜실베니아가 제일 악랄해요. 이 케이스가. 지금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어저께 저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사이트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사이트 보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보면 얼마를 개표했는지를 그 사이트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70.5%에서 92% 사이 개표. 70.5% 개표하고 92% 개표는 전혀 다른데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올리는 친구들이 전체 표가 몇 표인데 이 중에서 얼마 개표했다를 말을 못하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을 막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원래는 이런 주에서 개표를 언제 할 수 있냐면 언제부터 하냐면 투표일 우편 투표 개표를요. 투표 당일 11월 3일 새벽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시차가 미국 대륙만 해도 시간대가 이스턴 그다음에 센트럴 그다음에 마운틴 웨스턴 이렇게 해서 축이 3개고 시간대가 4개잖아요. 축 4개 시간대가 4개일 거예요. 3개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하나, 둘, 3칸을 건너가야 되니까 3시간 차이 나거든요. 시간 차이가 3시간 난다고요. 그 시간대가 잠깐만. 그치, 1시간 늦어진데 2시간 늦어진데 3시간 늦어진다. 그렇죠. 3시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뉴욕과 LA 사이가. 그런데 그러면은 동부가 먼저 끝나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펜실베니아 먼저 끝났어야 되고 위스콘신 끝났어야 되고 미시간 끝났어야 돼요. 동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조지아도 끝났어야 되고 노스캐롤라이나 끝났어야 되고 지금 여기가 다 문제잖아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지금 문제가 심한 데가 이 네 군데거든요. 펜실베니아 다른 데서는 이제 막아져요. 주지사들이 공화당이어갖고 이걸 막고 있다고요. 문제를. 근데 막 엉터리로 하려는 걸.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미시간 그다음에 위스콘신 이게 다 동쪽에 좀 치우쳐 있는 데인데 서부가 다 끝나도록 몇 표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개표가 몇 프로 진행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른 데서는 다
우편 투표하고 직접 사전 투표를 새벽부터 먼저 개봉을 시작했다고요. 왜 그러냐면 당일 본투표는 투표함 마감한 다음에 투표함을 마감한 다음에 개봉을 해야 되니까 당일 본투표 개봉하기 전에 아침부터 미리 와 있었던 사전 그러니까 직접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를 개봉을 시작을 했는데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뒤로 늦춘 거예요. 뒤로 뭐 때문에 늦췄겠냐고요. 몇 표 물타기에서 부어 넣으면 되냐 이 계산 하려니까 앞에 거를 해놓고 나서야 그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헌정질서 대통령 선거제도가 이제 작살이 난 거예요 이번에. 이 부정선거 대량 자행 의혹이 있는데 사실 뭐 전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게 제일 이제 지금 걸려 있고 심각한 데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조지아, 네바다는 그럭저럭 막아져요. 큰 부정을 막을 것 같아요. 네 개는 또 노스캐롤라이나도 워낙에 동네 자체가 좀 좋아서 물이 좋아서 이것도 막아질 것 같아요. 결국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이제 핵심인데 여기 전부 이제 민주당 주지사인 지역이고요. 위스콘신에서는 등록 유권자 수보다 많은 투표수 나왔죠. 지금 위스콘신 투표율이 몇 프로 나오냐. 위스콘신이 보통 아무리 많이 투표를 해도 70%대 초반 나오거든요. 71, 72 투표율이. 이번에 89%입니다. 이 미시간도 비슷할 겁니다. 이 투표율 90% 이렇게 되는 거는요. 이거는 거의 김일성 체제예요. 김일성 체제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공휴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투표율이 아무리 높아봐야 뭐 75% 이래야 돼요. 옛날보다 좀 높다 그래도. 근데 89예요. 근데 이거를 또 그래서 야 이거 위스콘신, 미시간 투표율 높은 거 이거 이상한 일이야라고 비판을 하니까 지금 인터넷 뒤져보시면 구글링해 보시면 또 왼쪽 애들이 뭐라고 비판하냐. 안 높은데 별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거 아니야. 안 높은 거야? 제목은 그렇게 달려 있어요. 내용을 보면 예년에 67%, 66%에서 72% 하던 게 89가 됐는데 안 높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미친 것들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요. 극에 갈수록 100%로 갈수록 어려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투표율이 68에서 75까지 가는 데는 쉬울 수 있어요. 비교적. 근데 75 다음에 어려움은 매 1% 증가할 때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그렇게 될 확률은 쭉쭉쭉쭉 떨어져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황산을 사러 나간다. 제가 이제 그 대학교 그 화학과 이제 그 조교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황산 사러 나간다. 80% 황산? 무지하게 싸요. 90% 황산? 그것도 비교적 싸요. 80%보다는 한 두어 배 비싸겠죠. 제가 잘 모릅니다. 95% 잃어버리면은 90% 대비 한 4배쯤 비싸요. 5%포인트밖에 증가 안 하는데 확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 99% 그럼 와장창 올라가요.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그 청정실 울트라 클린 룸 만들어 놓고 반도체 하잖아요. 반도체에 먼지 앉으면 반도체 작살나니까. 만약에 그 먼지를 제거하는 거를 지금 삼성전자 울트라 클린 룸의 제거 청정도보다 10%만 뺀다 그러면 유지비는요. 한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먼지에 99%를 제거한다. 여기서 90%로 떨어뜨린다. 지금 한 달 유지비가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100%라는 절대치를 향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갈 때 이게 뭐 평년에 한 68%에서 74, 5%까지 올라갈 땐 비교적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요. 매 1%마다 76, 77, 78, 79 올라가기가 난이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쓴다니까요. 이게 무한대로. 그래서 결국 100%까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오다가 차 사고 나서 빵꾸 나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아침에 갑자기 설사 나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염 걸려서. 그 무한대로 올라간다니까요. 이 어려움이.
그런 이게 사물의 이치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구글링을 했죠. 위스콘신 2020 일렉션 턴아웃라는 게 이제 투표율. 그랬더니 뭐 좌조매들이 올린 게 있어요.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을 밝힌다. 그래놓고 위스콘신 투표율 실제로는 안 높아. 실제로는 그다지 옛날에 비해서 안 높아.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들여다보니까 예년에 최고치가 73 정도 되는데 이게 89가 된 걸 두고서 안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숫자잖아요. 89%. 우리 그전에 박 대통령 뽑았을 때 전부 다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람 모두 나가서 찍었을 때도 70 정도였을걸요. 그때. 그 무시무시한 열기가.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시간에서는 아니 그 뭐 14만 표가 이거 끝판에 14만 표가 바이든이 올라가는 동안 트럼프는 한 표도 안 올라가요. 14만 표 몰표가 들어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통계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그림 제가 확대는 안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 뭐냐면 이 사람 미시간의 그 저기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위에서 명령 받기를 11월 3일 지나서 저기 도착하는 것도 우체국 서인은 11월 3일 거를 찍어라. 그렇게 명령 받았다고 폭로를 했고 이런 폭로 지금 그 트럼프 진영에 수도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나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걸려진 것 중에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요. 어느 카운티의 경우인데 4,788명이 이중 레지스트레이션 했다. 그 다음에 엘리저블 보터 그러니까 센서스 쪽에서 봐서 아 여기에 인구 규모로 이렇게 보면 한 뭐 60만 명 정도가 그 60만 명 정도가 아마 등록하는 게 최대치인데 그거보다 32,519명이 더 등록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이름으로 2,503명이 등록했는데 그 죽은 사람 이름 중에 하나는 1823년생이다. 생년이.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새 등록으로 1923년도 말이 안 되죠. 1923년이면 지금 연세가 97인데 그분이 신규 유권자로 등록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1823년? 무슨 이렇게 오래 사신 분이 있어. 197세네. 그럼 결국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 미베인 교수가 말하는 유령투표 물타기, manufacturing. 표를 바깥에서 제조해가지고 부어넣는 거. 이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참 좋게도 우리나라 신문이 이런 경우가 드문데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신문에서 이 대대적으로 이거를 보도했습니다. 이제 증거 딱 걸린 거를. 이 미시간의 지금 이 개표 상황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 도널드 트럼프와 이제 조 바이든 사이가 도널드 트럼프는 한 표도 안 움직이고 있는데 조 바이든만 14만 표가 움직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가능하냐. 자, 여기서 잠깐 세네타출 구독료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좀 더 이걸 큰 판에서 좀 멀리 띄워놓고 좀 약간 개념적으로 한 번 더 요해해 보죠.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세네탈출 잘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 거냐. 한마디로 험난한 코스. 좀 살벌하게 표현하면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집니다.